안녕하십니까. 오늘 CNGTV 방송 진행을 맡은 캐드그래픽스 박경수입니다. 네, 오늘은 CNGTV 방송에서 CAD 데이터를 활용한 쉽고 빠른 증강현실 구현에 대해서 뷰포리아 스튜디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PTC 코리아의 서창교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부장님 일단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PTC에서 증강현실 기술 영업을 맡고 있는 서창교 부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역할은 이제 다양한 증강현실을 도입하고자 하시는 기업들을 이제 다니면서 어떤 식으로 현장에 증강현실을 도입을 할지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기술적인 자문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증강현실 컨텐츠를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뷰포리아 스튜디오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그걸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어떤 컨텐츠들을 만들어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네. 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2년째 놓여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사회가 일상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저희가 IoT, AI, 빅데이터, 증강현실, 그리고 오늘 발표해 주실 여러 가지 화두들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CNGTV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첨단 사항들이 제조 분야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CAD 설계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증강현실까지 구현이 될 수 있는지 PTC에서 나온 뷰포리아 스튜디오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저희가 발표 이후에는 설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댓글창이 열려 있습니다. 댓글창에도 질문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도 가능한데요. 만약에 답변을 다 못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창교 부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저희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드리기 전에 일단 저희 뷰포리아 PTC라는 회사에 대해서 먼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면 PTC는 이제 미국 보스턴에 이제 미국에 있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증강현실 관련된 솔루션 플랫폼을 소개드리러 나왔지만 원래는 이제 CAD와 PLM 영역에서 사업을 많이 이제 진행을 해왔었고요. 2010년 이제 중반부터 IoT 그리고 이제 AR 쪽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지고 2015년에 이제 퀄컴이 가지고 있던 AR 사업부, 증강현실 사업부를 저희가 인수를 하면서 CAD, PLM, IoT, 그 다음에 증강현실까지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필요한 이제 다양한 영역들을 사업 영역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증강현실 기술을 리딩하는 세계 1위 증강현실 기술 브랜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퀄컴으로부터 인수했던 뷰포리아라는 그 브랜드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봐도 증강현실을 가장 대표하는 솔루션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뷰포리아를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런 이유는 이제 어떤 증강현실 기술 차원, 그 다음에 증강현실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상들, 그 다음에 증강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디바이스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솔루션의 가장 대표적인 장점들이고요. 글로벌로 봤을 때 저희 뷰포리아 솔루션을 사용해서 개발을 하시는 등록 개발자, 저희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개발자 기준으로 얼마 전에 이제 1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다양한 그 리서치 기관에서 이제 증강현실 플랫폼 분석하는 그런 보고서에서도 항상 저희가 글로벌에서 가장 증강현실 쪽에서는 잘하고 있는 그런 업체로 솔루션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늘 설명을 드릴 내용의 순서를 좀 보면은요, 우선은 CAD 설계 데이터를 그러면은 설계 말고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 증강현실이랑 엮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 사례들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이렇게 활용을 하려면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지, 그래서 저희 솔루션이 이제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저희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실제로 이 플랫폼을 사용해서 그런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전까지는 저희가 이런 그 웨비나들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많이 소개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많이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으로 컨텐츠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시연을 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증강현실, 그러니까 설계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제 가장 첫 번째 예시로서 제가 디지털 목업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오늘 많이 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제조업에서 설계를 담당을 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의 그 라이프 사이클, 생산 과정을 보면은 그 제품이 설계가 완료되기까지, 그 다음에 그 완료된 거를 생산할 때까지 보면은 많은 그 중간 과정에서 피지컬 목업을 다양한 형태로 만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어떤 설계에 대한 검증을 위한 목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다른 팀과의 어떤 그 설계를 리뷰하는 형태일 수도 있을 텐데, 저희가 고객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그런 피지컬 목업을 만들어내는데 일단 비용도 많이 들고, 그 피지컬 목업을 발주해서 받는 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이 설계가 되고 생산되기까지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이제 길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증강현실을 활용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가 있다. 지금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저희 제가 살고 있는데 밑에 지하 주차장인데요. 이런 식으로 설계된 데이터를 실제 놓여질 이 장갑차 같은 게 저희 주차장에 놓일 일은 없겠지만, 실제로 놓여질 어떤 현실 세계에다가 설계한 내용을 그대로 이제 올려놓고 설계를 검토를 해보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서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전에는 나무나 크레이 같은 거를 깎아가지고 이제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증강현실로 현실에다가 놓고서 실제 사이즈로 이제 설계를 검증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사례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설계의 어떤 여러 가지 옵션들에 따라서 컨피규레이션들도 라이브로 이제 실시간으로 변경해 가면서 보고, 이제 어떤 그 내부의 구성품들 사이의 어떤 관계들을 검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증강현실 상에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맨 바닥에다가 놓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제품 위에다가 지금 왼쪽은 이제 실제 모습이고 오른쪽은 이제 증강현실상의 설계 데이터를 오버레이해서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제품 위에 이 제품에 연결되는 부품들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어떤 부품의 설명들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완전히 가상화된 컨텐츠를 증강현실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제품의 일부를 기준으로 증강현실을 이제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 굳이 이렇게 목업을 일부 만들어서 이제 굳이 보여줘야 되냐,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그냥 맨바닥에다 올려도 되지 않느냐 하실 수는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현실에 있는 제품에다가 이런 증강 컨텐츠를 오버레이해서 보여주면은 훨씬 더 이 컨텐츠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현실감 있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제품이 어떤 다른 부품과 연결되는 그런 제품이라 그러면은, 그 연결되는 거는 실제 제품을 놓고 거기에 이제 연결되는 이 부품을 증강현실로 보여주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좀 다양한 형태로 컨텐츠를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 고객사들 보면은 이제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 그거를 외국에다가
보내가지고 묵업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전시할 목적으로 이제 요구하는 그런 해외 지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묵업 하나를 만드는데 몇 천만 원이 들다 보니까, 그리고 그걸 또 배송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이제 증강현실로 대체를 해서 뭐 주요 국가는 실제 피지컬 묵업을 보낼 수는 있겠지만 일부 국가들은 증강현실로 그것들을 이제 대체하는 형태로 많이 하시고요.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디지털 묵업으로 모든 묵업을 대체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피지컬 묵업을 한 10개 정도 아니면 뭐 20개 정도를 만들어야 됐다. 근데 그 중에 뭐 절반 50%라도 이 증강현실 묵업을 통해서, 디지털 묵업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제조 라이프 사이클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거기에 발생하는 비용들도 많이 세이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디지털 작업 지시서입니다. 그래서 바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사실 제가 이제 기업들을 만나면서 증강현실을 설명을 드리고 보면 이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케이스가 요번에 보여드릴 이 디지털 작업지시서와 다음에 보여드릴 이제 품질 검수인데요. 이 디지털 작업지시서는 기존의 이 2D 형태로 있던 작업지시서를 이제 3차원 공간을 이제 옮긴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볼보의 엔진의 퀄리티 인스펙션 하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증강현실로 어디에서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어떤 검수 작업은 뭐 토크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뭐 부품이 잘 붙어 있는지를 확인한다거나 하는 거는 사실 이 검수자가 하는 거지만, 이 검수자가 어떤 거를 확인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들을 참고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 그 작업이 일어나야 되는 공간에다가 표시를 해줌으로써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많이 활용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했을 때 볼보의 사례를 보면은 어떤 이제 처음에 요즘은 이제 어떤 새로 들어오는 작업자들, 검수자들을 교육시키거나 아니면 업무 전환하신 분들을 이제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 시간들이 기존에 하던 방식 대비 이제 5주에서 2주로 줄고, 어떤 이런 작업 지시서를 이제 최신으로 개정하는 어떤 현행화, 그러니까 뭔가 스펙이 바뀌었을 때 그것들을 최신으로 바꿔내는데, 기존에는 그 반영하는데 3일이 걸리던 게 이제 증강현실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이제 1시간 만에 이제 자동으로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는 그런 프로세스도 볼보에서는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수 품질 향상. 그러니까 아무래도 종이 작업 매뉴얼을 보면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 종이를 읽고 거기에 나온 인스트럭션을 이해를 해서 그 옆에 있는 제품을 보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 어떤 이제 오류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휴먼 에러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품을 바로 보면서 내가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이 바로 옆에서 보여지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어떤 검수 품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의 어떤 밸류도 얻어 가시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런 일련의 검수 작업들이 이 증강현실 안에서 인터랙션이 다 기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검수 이력 관리 차원에서도 이런 증강현실 컨텐츠를 통한 검수 디지털 작업지 시설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제품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제품을 이전에 어떤 식으로 검수를 했었고 그때 왜 그런 오류가 발견되지 못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가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요것도 굉장히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설계 기반 품질 유관 검사다. 이게 이제 기존에 어떤 제품이 나왔고, 제품이 이제 생산이 됐고요. 그 생산된 제품이 설계대로 만들어졌는지 과연 그것들을 이제 확인할 때, 기존에 이제 도면을 보면서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종이에 기록된 어떤 도면 같은 것들을 보면서 현장에 있는 제품을 보려고 그러면 뭐 사이즈를 다 재봐야 되는 상황들도 생기고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제가 샘플로 컨텐츠를 좀 만들어 왔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은 실제 제품에다가 지금 제가 이 제품의 3D 데이터를 오버레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품질 검수가 되느냐, 유관 검사가 되느냐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튀어나온 요 부분에 보면은 설계 데이터 상으로는 구멍이 이제 뚫려 있는데요. 구멍이 뚫려 있는데 실제 프린팅 생산된 제품에는 구멍이 없는 거를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투명도가 지금 설정이 돼 있어서 보시면은 보이시죠? 설계 데이터와 지금 제품 생산 데이터가 생산된 제품이 다르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어떤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구멍의 위치를 보면은 실제로 뚫려 있는 곳은 이쪽인데 CAD 상에 보면 오른쪽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에다가 설계 데이터를 오버레이를 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이제 전번에 그 유즈 케이스였다면 이거는 실제로 설계대로 생산이 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 그러면 사실 조금 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게 저희 뷰포리아에서는 이런 증강현실을 뭐 마커를 딱 붙여가지고 제품에다 마커를 붙여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이런 정도의 좀 정교한 그 증강현실 컨텐츠를 만들려면은 형상 자체를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정확하게 설계 데이터를 오버레이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을 제품 자체가 너무 단순하거나 뭐 그냥 원통으로 생겼거나 아니면 그냥 네모 박스 형태로 생겼거나 그러면은 이 그 트래킹이 이제 어려워서 그 증강현실 컨텐츠를 정확하게 올려주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마커 같은 것들을 이제 붙여서 보조적인 것들을 이제 해서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엔진처럼 형상이 복잡하고 검사해야 되는 항목이 많은 제품들, 너무 단순한 거는 굳이 이렇게까지 검수를 할 필요는 없다 보니까 뭐 검수 항목이 뭐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체크리스트가 100개가 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할 때 활용하시면은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설계와 다른 부분을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어떤 이제 신규 직무전환 인력들을 교육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검사 결과,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시고 나면은 그거를 이제 사진으로 보통 찍어서 남기도록 해요. 실제 제품과 그 설계 데이터를 나란히 해서 스크린샷을 찍어서 그걸 이제 이력으로서 남기는, 검수의 이력으로서 남기는 것들도 꼭 하고 있으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 데이터가 이제 쭉 와가지고 이걸 세일즈 마케팅 용도로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존에는 어떤 제품이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이제 렌더링을 해가지고 이런 종이 브로셔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거나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2차원이라는 이런 종이 브로셔 안에는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한계가 있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사이즈가 사실 실제 제품은 굉장히 큰데 이런 종이에다 담으려면은 그거에 2차원 평면을 줄여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증강현실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거랑 이제 비슷한 거지만 실제 제품 사이즈로 얘네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도 보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뭐 보여준다거나, 그리고 뭐 특히 이 장비가 뭔가 이제 서비스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다음에도 이제 나오지만, 네,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담은 인터랙티브한 어떤 매뉴얼, 그 서비스 카탈로그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설계 데이터를 이제 바로 쓰는 형태가 아니라 뭔가 이제 설계팀에서 받은 CAD 데이터를 이제 다른 형태의 파일 포맷으로 바꾼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이제 전문적인 툴을 통해 가지고 이런 3차원 매뉴얼을 만들거나 어떤 홍보 자료들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런 홍보 자료들도 좀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저희 뷰포리아 스튜디오라는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다음에를 좀 넘어가 보면,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대형 장비들을 실제 크기로 시각화해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그 이제 장비가 어떤 컨피규레이션이나 커스터마이징 하는 영역들이, 그런 요소들이 많다 그러면 그것들을 시각화해 줄 수도 있고, 내부 부품의 표시 아니면 뭐 설명, 안 보이는, 그냥 보면 안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고, 동작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연결 부품들 시각화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증강현실이 많이 활용이 되는 영역이 이제 서비스 매뉴얼 부분입니다. 어떤 제품이 판매되고 이제 고객한테 인도된 이후에 당연히 그분들이 그 제품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매뉴얼이 이제 같이 나가게 될 텐데요. 요즘은 이제 동영상으로도 매뉴얼들이 많이 나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종이 매뉴얼도 같이 분명히 나갈 거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종이 매뉴얼들을 보면은 지금 이것도 이 오른쪽에서 제가 보여드릴 장비에 시동을 거는 방법을 글로 이렇게 쫙 써놨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고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기에는 좀,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매뉴얼들은 사실 배포가 된 이후에 업데이트를 하기도 사실 굉장히 어렵고, 이제 아무래도 그냥 이제 일방적으로 단방향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형태가 될 텐데요. 이런 거를 저희 이제 고객사인 캐터필러에서는 보시면은 이제 XQ35라는 이 모바일 이동형 발전기입니다. 이 발전기의 시동을 거는 시퀀스를 이런 식으로 증강현실로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걸기 전에 확인해야 되는 안전사항들을 먼저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해서 고객한테 이제 주의를 주고요. 이거를 이제 뭐 많이 사용해 본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런 컨텐츠들이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이걸 처음 활용해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뭐 안전사고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작업에 대해서 이제 어떤 종이 매뉴얼만으로 뭔가 진행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많을 텐데, 이런 식으로 실제 제품 위에 어떤 식으로 오퍼레이션을 하는지를 보여주게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어떤 장비들을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설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이제 뭐 목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작업 지시서, 그 다음에 품질 검수하는 유관 검사, 그 다음에 뭐 세일즈 마케팅 용도의 매뉴얼,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매뉴얼,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거 하면 좋은 거는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을 것 같은데, 이걸 하려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기업들의 증강현실 솔루션의 도입 트렌드를 보면은 앞서 보셨던 것 같은 컨텐츠를 이전에는 이제 SDK 형태라고 해가지고 전문적인 툴을 이용해서 맞춤형 솔루션,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 맞는, 딱 맞는 요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요구사항을 기반해가지고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야 되고, 컨텐츠 관련 서버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축 비용은 올라가고, 그 다음 유지 보수 비용은 올라가고, 새로운 기술은 계속 나오고, 디바이스는 계속 바뀌고, 그리고 컨텐츠 만들어야 되는 컨텐츠는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증강현실 프로젝트들이 ROI를 못 내는 상황들이, 그러니까 투자 대비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PTC, 뷰포리아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이런 컨텐츠들을 좀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증강현실이라면 어떤 제공해야 되는 다양한 기능들, 뭐 CAD 데이터가 연동된다거나 장비와 양방향 통신을 한다거나 컨텐츠들이 배포되고 관리되는 서버, 그 다음에 컨텐츠를 보는 뷰어, 사용자 인증이나 보안, 이런 영역들은 플랫폼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일부 각 기업에 맞는 부분들을 커스터마이징을 좀 하거나 템플릿화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대량 양산이 가능한 증강 컨텐츠를 만드는 방식을 저희는 이제 플랫폼 형태의 어떤 개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뷰포리아 스튜디오라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르게 AR 컨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하고 할 수 있는 산업용 AR 플랫폼이다. 그래서 어떤 증강현실 컨텐츠가 만들 때 필요한 CAD 데이터, 아니면 뭐 장비에서 올라오는 OT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IT 시스템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쉽게 이제 컨텐츠를 조합해서 만들고, 그래서 이 저작 툴이 있고요. 만들어진 컨텐츠가 이제 어떻게든 배포를 해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하려면 중간에 이제 그 컨텐츠를 담을 수 있는 서버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 서버, 이제 그래서 저작 툴에서 클릭 한 번만 하면 컨텐츠 서버로 컨텐츠가 가고요. 그러면 이제 컨텐츠 서버에 배포된 이 컨텐츠를 현장에 계신 그 작업자분들이 보셔야 되니까 그 볼 수 있는 이제 뷰어를
뭐 폰이든 태블릿이든 iOS든 안드로이드든 아니면은 뭐 홀로렌즈 같은 AR 글라스에서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뷰어까지 세트로 이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배포 관리하고 그것들을 보는 것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앞서 보셨던 그런 컨텐츠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뭐 전문적인 프로그래밍 지식 없이도 쉽게 증강현실 컨텐츠가 생성 가능하다. 그 지금 보면은 증강현실을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이미지를 인식을 해서 브로셔를 비추었을 때 거기에 뭔가 증강현실 컨텐츠가 뜨도록 한다거나 어떤 이런 특정 마커를 인식을 하면 거기에 뭔가 컨텐츠가 뜬다거나 그리고 요즘은 이제 바닥을 인식해서 그 바닥 위에다가 제품을 올려보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품을 형상을 인식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에 한번 또 좀 시연으로 보여드릴 예정이긴 한데 공간 자체를 하나의 어떤 증강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마커로 해서 쓸 수 있는 공간 인식하는 이런 기능들을 다 제공하는 것도 제공하는 거지만 이 기술들을 쉽게 사용하지 없다면 사실 그 컨텐츠를 활용해서 뭔가 양산을 해서 뭐 이제 이렇게 기업 안에서 쓰기가 어려울 텐데요.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을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증강현실 서비스 플랫폼이다. 그래서 사실 증강현실은 기술이고 그걸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건 컨텐츠인데요. 그 컨텐츠가 되는 게 오늘 이제 설계 데이터, CAD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이제 PLM에서 관리되는 봄 정보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IoT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들이나 아니면 CRM, ERP 다양한 이제 IT 시스템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현실 세계에다가 오버레이해서 보여줘야 되는 이 컨텐츠 파트가 사실 증강현실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증강현실 기업들이 그런 증강현실 자체의 기술은 가지고 계신데 이 앞단에 이런 컨텐츠들을 연동하는 부분이 빠져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CAD를 하던 회사였고 PLM을 하고 있는 회사고 IoT도 하고 있는 회사고 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 플랫폼에서는 그런 이제 뭐 CAD 설계 데이터라든지 IoT 데이터들을 쉽게 증강현실로 가져올 수 있도록 연동을 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AD 데이터 활용에 특화되어 있다. 이전의 증강현실들은 사실 CAD 데이터보다는 그 CAD 데이터를 이제 뭐 맥스나 마야 같은 이제 그런 전문적인 렌더링, 모델링 툴, 다른 모델링 툴들, 게임에서 많이 활용되는 그런 모델링 툴 쪽으로 컨버팅을 해가지고 컨텐츠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엔터프라이즈향 증강현실 플랫폼을 지향하다 보니까 기본 소스를 CAD 데이터를 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 회사의 크레오 CAD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뭐 카티아라든지 솔리드웍스 같은 이제 타 회사의 포맷들도 지원을 하고 있고 만약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중립 3D 파일 포맷들을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IGS, OBJ, STEP, STL, FBX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CAD에서 이런 중립 포맷 형태로 익스포트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저희 솔루션 안에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CAD 데이터들의 특징이 워낙에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용량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 솔루션에 그 CAD 데이터를 올리게 되면은 솔루션 차원에서 자동 경량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제 요 제품, 바켓의 이 포크레인 같은 요 제품이 원본은 거의 700메가에 해당하는 거였는데 경량화를 쭉 거치고 나서는 지금 뭐 최대는 1.4메가까지 뭐 이제 하이 세팅으로 했을 때 5.2메가 정도까지 압축을 해서 증강현실이 아무래도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3D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데이터가 너무 무거워지면은 사실 뭐 조금 부드럽게 렌더링 하는 게 좀 어려운데 솔루션 차원에서 플랫폼 차원에서 이런 경량화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CAD 설계 데이터들이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어떤 회사들은 회사 내부에다가 그 서버, 컨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데서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을 하셔서 거기서
올려서 뭐 외부 해외와 협업을 하신다거나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요즘 이제 클라우드를 워낙 많이 쓰시니까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리시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다양하게 어떤 이 컨텐츠 관리 서버를 구성을 하고자 하실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쉽게 바로 원하시는 대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유연하게 컨텐츠 서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이런 서버 갖추는 것도 싫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이 뷰포리아 스튜디오 사스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적인 거 걱정하실 필요 없이 저희 사스 서비스를 쓰시면은 그냥 저희가 제공해드린 서버에서 컨텐츠 관리를 하시면서 이런 증강현실 컨텐츠를 배포하거나 하는 것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 지원이라고 해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OS, 안드로이드, 뭐 서피스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들, 그 다음에 3D AR 글라스, 홀로렌즈 같은 것들, 그 다음에 2D 스마트 글라스들도 저희 플랫폼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활용되는 어떤 모바일 기기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이제 증강현실 기술들, AR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면서 디바이스들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해 나갈 건데, 이것들을 만약에 지금 만들어 놓은 어떤 컨텐츠가 지원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컨텐츠를 버려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플랫폼 차원에서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디바이스들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걸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저희 솔루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을 이제 제가 시연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 솔루션을 이제 처음에 딱 도입을 하시기 전에 한번 써봐야지 이게 어떤 건지 아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리 트라이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trial.studiovuporia.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계정만 하나 만드시면은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툴과 컨텐츠를 배포할 수 있는 서버, 이런 것들을 이제 생성을 해드리고요. 30일 동안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생성을 하시면은 그 안에 이 솔루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 자료들도 다 같이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이 뷰포리아 스튜디오라는 솔루션을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계 데이터 리뷰. 자, 이런 지금 이제 전기톱 같은 요 컨텐츠가 설계가 끝났고요. 이 톱이 현실 세계에선 어떤 식으로 보여줄까 하는 컨텐츠를 이제 만들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좀 만들어 왔는데요. 이제 오른쪽에 프로젝트 추가하는 버튼을 이제 누르면은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 때 어떤 프로젝트, 2D 글라스를 위한 걸 만들 거냐, 아니면 홀로렌즈용 컨텐츠를 만들 거냐, 아니면 폰이나 태블릿으로 보는 걸 만들 거냐, 이렇게 고를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폰이나 태블릿, 저는 태블릿으로 할 거기 때문에 태블릿으로 만들었고, 이름을 디자인 리뷰라고 이제 지었고, 이 컨텐츠가 저장될 서버 주소가 좀 전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저희 뷰포리아 스튜디오의 컨텐츠 저작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 저작 화면에서 이제 제가 바닥면을 인식을 해서 그 위에 컨텐츠를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간 대상이라고 해서 바닥면을 인식하는 그런 판때기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바닥면이 인식됐을 때 보여줄 모델이라고 해서 이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질 모델은 이제 아까 보셨던 그 톱이고요. CAD 최적화 도구 실행이라는 옵션을 이제 선택을 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임포트 할 때 이거를 이제 어떤 품질별로 다양하게 경량화를 시켜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바닥면을 인식하면은 이 제품을 보여줘 라고 지금 세팅을 다 해놓은 상태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바닥을 인식해서 이 제품을 보여주는 컨텐츠 저작은 사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를 임포트 했을 때 하이, 로우, 미디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제 품질 다양한 그 경량화 정보도 이제 있고요. 그래서 만든 컨텐츠를 이제 배포를 하는 과정이고, 아이디 패스워드도 없이 그냥 보도록 지금 세팅을 했고, 뭐 아이디 패스워드 있어야 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를
하기 전에 이제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프리뷰하는 화면이 있고요. 그래서 바닥면을 인식하면 이 제품이 보인다까지 이제 된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배포할 때 아이디 패스를 넣고 배포 버튼이 여기 있는데 배포를 누르게 되고, 배포가 완료된 이후에 공유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 컨텐츠에 접근하기 위한 링크와 QR코드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찍거나 이 링크를 태블릿에서 이제 누르게 되면은 그 컨텐츠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컨텐츠를 제 태블릿에서 인식을 해서 이제 이 테이블을 인식을 하는 과정이고요. 여기서 이제 탭하여 배치하기 화면을 누르게 되면은 이 바닥면을 인식한 거 위에다가 방금 올려놨던 CAD 데이터를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거를 이제 PC상에서 보면은 마우스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는 형태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실제 제품을 볼 때는 실제로 이 제품을 이렇게 둘러가면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 동일한 경험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제품에 대한 회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한다거나 축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뭐 별다른 작업 없이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그 오퍼레이션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계한 데이터를 이렇게 현장에다 갖다 놓고 싶어 라고 하면은 좀 전에 제가 보였던 뭐 1분 남짓의 작업으로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라는 걸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유관 품질 검사. 아까 제가 이제 실제 제품과 그 설계 데이터를 겹쳐가지고 보면서 얘가 잘 됐나 안 됐나를 이제 체크하는 그런 컨텐츠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요.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바닥면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제품을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델을 먼저 갖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이제 드래그 앤 드랍을 했고요. 이 모델은 아까 보셨던 그 펌프, 이제 저희 고객사인 하우덴에 있는 펌프인데요. 펌프를 선택을 해서 하면은 이제 이 제품이 이제 설계 데이터가 올라왔고요. 이거를 이제 누워 있으니까 좀 세워놓고, 그러면은 나는 이 설계 데이터를 보여줄 건데 어디에다 보여줄 거냐? 이 실제 제품을 인식을 해서 보여줄 거잖아요. 그래서 모델 대상이라는 걸 드래그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제품을 트래킹해서 요 데이터를 보여줘 라는 작업이 이제 된 거고요. 이거를 이제 제품을 인식할 때 어떤 특정 각도에서 제품을 인식할 수 있는 각도를 좀 잡아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개선될 예정이긴 한데 지금 프로세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품을 이렇게 인식했을 때 이 제품을 트래킹을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으면은 가이드라인이 보이고, 그래서 나중에 사용자가 컨텐츠를 보면은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제품을 인식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작업이 끝났습니다. 기본적인 작업이 끝나서 제품이 인식이 되면 이 제품이 오버레이에서 보일 텐데, 그냥 이렇게 보이면은 실제 제품을 이 설계 데이터가 다 오버레이에서 실제 제품이 안 보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설계 데이터를 오버레이 정도를 뭐 투명도를 바꿔주거나 껐다 켰다 하는 기능도 지금 추가를 해볼 건데요. 그거는 이제 투명도 조절은 이 슬라이더라는 요거를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이제 0부터 1까지 값을 세팅을 해주고, 이 슬라이더를 가지고 요 모델의 투명도를 바꿔줄 거야를 이제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 값을 드래그를 해서 이 모델에다 갖다가 딱 드랍을 하면은 여기에 불투명도, 이 슬라이더는 이 제품의 불투명도를 바꾸는 거야 이렇게 바인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 바를 바꾸면은 이 제품의 투명도가 바뀌게 되고요. 그럼 이제 껐다 켰다 좀 편하게 하려고 껐다 켰다 하는 그 버튼을 갖다 놓으면은 이건 이제 온오프 버튼이라고 레이블을 잡아줬고요. 이거의 값을 다시 드래그해서 모델에 갖다 놓으면, 그리고 얘를 표시되게 할 거야 아니야 안 보일 거야 이렇게 바인딩을 해주고 나면,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미리 보기 하면 이제 보시면은 껐다 켰다 하면 이 제품이 껐다 켰다 되고 이 슬라이드 바를 움직이면 투명도가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면은 이제 기본적인 준비 과정이 끝난 거고요. 그래서 또 아까 동일하게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배포를 하고 나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품을 이제 인식을 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인식이 됐고요. 인식이 됐고 위아래 이제 버튼 온오프 버튼과 슬라이드 버튼이 이제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투명도를 조절하거나 껐다 켰다 하면서 이 제품이 과연 이 설계대로 잘 생산이 되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아까 보셨던 그런 케이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도 사실 불과 1분 남짓의 작업으로 할 수가 있었던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는 조금 관점은 다른데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라인이 있고 그 라인을 비췄을 때 어떤 그 장비의 뭐 실시간 가동 상태라든지 이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컨텐츠를 만들려면 좀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요. 예전에는 이런 생산 라인에다가 뭔가 이렇게 증강현실을 비춰가지고 뭔가 컨텐츠를 보여주려 그러면 거기에 마커 같은 것들을 붙이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보여드릴 거는 3D 캡처를 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컨텐츠를 보여줄 공간을 캡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아이패드나 아이폰, 그러니까 라이다가 달려있는 아이패드 프로나 아이폰 프로 가지고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은 제 방인데요. 이 방을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이렇게 비추면은 이 공간을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하게 됩니다. 우선. 그래서 저는 이 방의 어디인가에다가 뭔가 제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을 스캔을 쭉 해주면은 이 방이 캡처가 되고요. 이 데이터는 이제 나중에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간을 이제 캡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뭔가 데이터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보여줄 데이터가 이제 필요할 텐데, 제가 이제 실시간 데이터들은 뷰포리아 스튜디오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건 아니고 그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는 IoT 플랫폼이랑 연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띵워스라는 IoT 플랫폼이 있고 그 안에다가 이제 샘플 데이터를 랜덤 값이 계속 바뀌도록 한 그런 이제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자, 그러면은 공간이 준비되어 있고 보여줄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컨텐츠를 어떻게 만드느냐 보시면은, 자, 동일하게 컨텐츠 저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요. 여기에 영역 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드래그 드랍해서 갖다 놓고, 제가 컨텐츠를 보여주고자 하는 곳은 제 방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아까 아이패드에서 찍은 그 캡처 데이터를 임포트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제 방의 모습이 캡처된 화면이 이런 식으로 에디터에서 보이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좀 퀄리티가 좀 나쁜 것 같다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저희가 이 데이터를 실제로 보여줄 건 아니고 이거는 현장을 트래킹하기 위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퀄리티는 상관이 없고 이제 어디에 뭐 어떤 게 있다라는 것만 확인을 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간에다가 제가 모니터 위에다가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3D 게이지를 하나 갖다 놨고요. 얘를 사이즈를 좀 키워서 조금 위치도 좀 잡아주고, 자, 이런 게이지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IoT 그 플랫폼에서 설정한 실시간 값을 받아오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외부 외부 데이터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서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아까 그 보셨던 그 IoT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들을 여기서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제 PTC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놨고요. 거기에 랜덤 넘버라는 값을 하나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놓고,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가져왔으니까 이 값을 여기서 보여주도록 해야 되잖아요. 얘를 드래그 드랍 합니다. 여기에다 드래그 앤 드랍 하고 여기에 있는 텍스트를 이 값으로 치환을 하고, 이 값은 서버에서 바뀌면 자동으로 새로 고침 해줘 라고 체크를 해 놓으면 이 상태로 해서 게시를 일단 먼저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미리 보기에서도 이제 서버에 바뀌는 값들이 이제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배포를 하면 컨텐츠 제작 과정은 이제 끝났고요. 데모를 보면은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공간을 인식을 해서 이 공간에 이제 컨텐츠를 올려야 되니까 이 공간을 찾는 작업을 이제 하는 겁니다. 태블릿으로 아이패드를 가지고 찍은 거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공간을 아까 그 3D 타일 가지고 이제 인식을 이미 했습니다. 이게 없어지면 인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모니터 위에다가 이 값을 올려놨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모니터 위에 아까 제가 세팅한 값이 이 형태로 보이고 서버에서 데이터가 바뀌는 실시간으로 바뀌는 이 부분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생산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기업의 쇼룸 같은 곳에다가 원하는 뭐 설계 데이터를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이런 어떤 방금 여기서 보셨다시피 공간의 3D 그 형상을 보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정도. 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쉽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창교 부장님께서 발표 잘 해주셨고요. 네, 질문들도 많이 올려주셨네요. 저희가 요 질문 보기 전에 오늘 발표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일단은 뷰포리아 스튜디오에 대해서 특징이나 장점을 간략하게 좀 소개 부탁드리고요. 아까 잠깐 뭐 데모 프로그램 같은 거를 트라이얼 버전으로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한 번만 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뷰포리아 스튜디오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그 증강현실 컨텐츠의 소스가 되는 CAD 그리고 다양한 이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들과 연동할 수 있는 IoT 데이터들을 쉽게 가져와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데이터 소스와의 연결성 차원에서 하나가 이제 가장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보셨던 어떤 공간을 인식하는 기능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최신 증강현실 기술들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또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소스와 이런 이제 기술들을 활용해서 컨텐츠를 누가 만드느냐. 저희 고객들을 뷰포리아 스튜디오 고객들은 내부에다가 뷰포리아 스튜디오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인력들을 이미 이제 교육을 시키셔서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제서야 증강현실 컨텐츠가 좀 기업 안에서 좀 넓게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라는 정도로 좀 요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질문들 많이 올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참고로 지금 설문조사도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설문조사도 같이 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질문 주신 것들 중에도 좋은 질문 올려주신 분들 선정을 해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질문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는 내용들은 추후에 모아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메타버스도 관심 많은데요. 여기도 질문을 그런 걸 하나 주셨는데, 이호승 님이 주신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에도 활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요거는 어떻게, 네. 그 메타버스가 워낙에 요즘 핫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이제 그 메타버스에서 활용되는 이제 증강현실 기술. 근데 우선 좀 정의를, 메타버스가 지금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제페토나 뭐 SK텔레콤의 뭐 이프랜드 같은 관점으로 보면은 그런 디지털 버추얼 세계 안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들이 사실 지금 얘기하는 메타버스의 메인 어떤 쓰임인 것 같아요. 사실 메타버스는 훨씬 더 넓은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요런 메인 그 메타버스라고 많이 회자되는 요 주제 안에서만 봤을 때 증강현실은 굉장히 제약적으로밖에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뭐 그 증강현실을 통해 가지고 내 얼굴을 트래킹해서 표정을 아바타에 반영을 시킨다거나 이런 식의 기술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사실 이 뷰포리아 스튜디오 로 만드는 증강현실 컨텐츠는 그런 관점에서의 증강현실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제 어떤 움직임들이 있냐면은 사실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은
거기도 결국은 어떤 컨텐츠들이라든지 의견들이 교환되는 어떤 컨텐츠들이 교환되는 공동의 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증강현실을 통해 가지고 뭔가 만든 컨텐츠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형태.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설계 데이터를 공유하는 걸 증강현실로 이렇게 비춰서 보는 그런 내용을 누군가는 현장에서 거기에 설치될 제품을 그 현장에다 증강을 시켜가지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고 있는 화면을, 현장에서 보고 있는 사람의 이 화면을 기존의 제페토라든지 이프랜드 같은 메타버스 상에서 동영상 스트리밍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장에 있는 사람도 증강현실로 실제 공간에다 제품을 배치해서 보는 게 되지만, 이거를 다른 사람들도 같은 경험을 같이 공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나아가는 방향,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굉장히 무수한 갈래가 있을 거지만, 지금 현 시장에서 메타버스가 활용되는 차원은 메타버스랑 증강현실이 같이 움직이는 차원은 메타버스 안에서 보여주는 어떤 컨텐츠의 소스가 되는 게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내용이 된다. 이런 정도로 일단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질문들 계속 많이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김태식 님이 이런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PTC의 뷰포리아 스튜디오를 기업에서 도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사실 오늘 앞서 보여드렸던 활용 사례들이 사실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기존의 그 물리 목업, 피지컬 목업을 만들기 위한 제작비, 그리고 기간, 사실 그 제작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제품의 생산, 연구, R&D 프로세스를 단축하는 게 사실 핵심인데, 그걸 단축함에 있어서 이런 어떤 목업이 들어감으로써 품평회를 하기 위한 목업을 깎거나 이런 작업들을 뷰포리아 스튜디오를 통해서 증강현실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오는 어떤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전체 총 비용은 훨씬 더 낮춰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검수에 대한 어떤 교육 컨텐츠라든지 품질 검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작업 지시서들을 효율화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이점이 될 건데, 사실 저 부분은 그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같이 고민해 보는 거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이제 연락을 해주시면 어떤 업종에 계시고 어떤 페인 포인트들이 있는지 같이 좀 고민을 하면서 밸류를 찾아가야 되는 게 맞는 접근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 주신 것들 중에 조성현 님이 이런 질문 주셨네요. 3D 관련 신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3D 물품 등의 데이터는 어떤 포맷 등으로 저장을 해둬야 할까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저기 이제 데이터를 3D 데이터들을, 근데 사실 보통 저희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모델링을 하셨던, 예를 들어서 크레오다 그러면 크레오의 원본 프로젝트 파일, 아니면 카티아면 카티아, 아니면은 지멘스 캐드라면 지멘스, 원본 데이터는 반드시 남겨두셔야 되는 거는 이제 당연히 맞고요. 왜냐하면은 그것들의 기본 어떤 정보들이 나중에 이제 계속 활용돼야 될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필요한데, 동시에 중간에 제가 이제 공용 포맷이라고 말씀드렸던 FBX라든지 STL 같은 걸로 한번 컨버팅을 한 이 두 개 세트를 가지고 계시면은 어떤 플랫폼이 오더라도 사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질문 주신 것들 중에 조남재 님이 이런 질문 주셨네요. 3D 라이다 스캐너 업체들 중에 제휴나 호환 인증 업체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네, 아까 이제 공간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이패드를 사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 아이패드로 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품질이 좀 증강현실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스캔 품질 자체는 좀 나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인이 언제든지 해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좁은 공간에서 실제로 저희가 기업들과 할 때는 메타포트라는 장비를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요즘은 나비스라는
나비스에서 나오는 그 스캐너들, 그 다음에 그 라이카에서 나오는 그 장비들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또 파트너들도 같이 있으니까요. 혹시나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은 어떤 스캔하는 업체들도 연결해서 뭔가 비즈니스 만드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지금 질문 또 계속 많이 주시고 계신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답변 다 못 드리는 질문들은 추후에라도 답변을 모아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 중에요. 방금민 님이 이런 질문 주셨네요. 도입 시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고 운영상 비용 절감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네, 사실 저는 저 부분이 핵심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입 시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 제가 정말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증강현실 관련해서. 근데 만나면은 이제 증강현실을 뭘 할 수 있습니까? 보여주세요. 딴 데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거꾸로 여쭤봐야 될 게 뭐냐면은 증강현실은 기술이고요. 얘는 컨텐츠를 보여주는 건데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질문을 드립니다. 그게 없으면은 다른 데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볼보 사례 같은 경우도 볼보가 엔진 퀄리티 검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거를 자동화 시키지 않았으면은 그거를 POC 형태로 하나는 할 수 있지만 제조 과정에서 넣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자동화하기 위한 준비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증강현실 도입하시기 전에 우리가 데이터를 뭘 가지고 있고 현장에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조사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뒤는 쉽습니다.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보여줄지만 고민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운영상 비용 절감 부분은 저는 사실 컨텐츠 만드는 인건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컨텐츠를 모두 다 외주를 주는 형태로 가져가게 되면은 너무 이제 오버헤드가 커집니다. 그래서 일부는 외주를 줄 수 있지만 이거를 이제 하나의 컨텐츠가 계속 확산되고 하는 형태는 내부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전문 인력들이 마치 기업에서 설계하는 인력이 내부에 이제 있는 것처럼 그분들이 충분히 이 툴을 쓸 수 있거든요. 이분들이 조금만 교육만 시키면은 충분히 증강현실로 다양한 설계하신 데이터들 다양한 형태로 활용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의 인력을 좀 확보하는 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질문 계속들 많이 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질문에 대한 답글들은 저희가 추후에 다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하나 정도 더 보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문 주셨는데 어떤 거를 좀 볼까요? 김성환 님이 이런 질문 주셨네요. 장비의 조립 절차서나 업무 매뉴얼 작성 시 동영상이나 문서도 포함될 텐데요. 설계 변경에 따른 관련 콘텐츠의 반영 등이 고려되고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네, 이제 저 경우에는 좀 사실 고려돼야 될 사항들이 좀 다양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어떤 조립 절차서를 만드시는 프로세스가 있으실 거고요. 거기도 예를 들어서 이제 PLM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연계해서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이제 PLM 시스템과 저희 솔루션을 같이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저희 PLM과 그러면은 이제 PLM에 있는 설계 변경 내용을 이 증강현실 컨텐츠로 자동 업데이트 하도록 하는 파이프라인을 이제 갖출 수가 있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 이제 저희 띵웍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다른 PLM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증강현실 컨텐츠로 이제 컨버팅하는 파이프라인을 또 갖춰줘야지 자동으로 어떤 생성되는 부분은 이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PTC 코리아에서 서창교 부장님께서 뷰포리아 스튜디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CAD 설계 데이터를 활용한 쉽고 빠른 증강현실 구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을기를 바랍니다. 서창규 부장님, 1시간 동안 발표해 주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요, 9월 10일에 오전 10시부터 오늘하고 같은 시간이죠. 9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올인원 제품 개발 플랫폼 온쉐이프에 대한 웨비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서창규 부장님을 비롯해서 웨비나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 계신데요.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것으로 오늘 행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 행사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CNGTV 방송 진행을 맡았던 캐덴그래픽스 박경수였습니다. 그럼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금요일 날 같은 시간에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